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이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 TV가 이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힘 내년 총선에 민주당한테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밀리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와 있어요. 자, 요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방금 전부터 지금 이제 검찰에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도 이 뉴스타파 이 신앙님과의 언론 이 공장 이외에도 김만배가 집요하게 대장동 일당들에게 여론 조작 공작을 추진했다라는 점을 제가 보도해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만배 요거 구속도 이제 초일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고, 조국이가 말이죠. 어제 이제 5.18 묘지를 참배했는데 여기서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요. 이런 인간이 그래도 명세희 장 교수까지 했는데 못할 줄 하나도 제대로, 그냥 맞춤법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 인간이에요. 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요. 오늘 중요한 일정을 갖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국민의힘의 정책의총에 참여해서 이민청 설립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일반 장관들도 먼저 정책의총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정책 현안을 갖다가 이제 보고를 하지만은 한동훈 장관의 보고는 여느 이 장관의 보고와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요, 지금 이제 뉴스타파와 관련된 내용을 맨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뉴스타파, 이제 지금 현재 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 김용진 대표가 되겠습니다. 자, 김용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뭐 이 사람 얼굴 전혀 모르는데 이게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요, 지난 9월 14일 날 뉴스타파 본사 앞에서 검찰 규탄 발언을 할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뉴스타파, 검찰 불만 한두 번 하겠습니까? 자,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 9월 14일 날에는 뉴스타파의 사무실 안에 있는 한상진 기자 이 자리를 압수수색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한상진 사무실 기자니까 한 사무실에 여러 기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딱 이 한상진 기자 데스크만 압수수색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때의 모습이 이제 김용진인데요. 자, 오늘은 이 김용진 본인에 대한 기자가 아니고요. 이 본인에 대한 주거지만 압수수색을 했어요. 자, 이 주거지만 압수수색했는데 당연히 지금 이제 이 김만배를 중심으로 한 언론 조작을 지금 이제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수사 대상에 올라온 것이 이 김만배하고 신앙님 2021년도 9월 15일 날 인터뷰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신앙님이가 이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으로 있었어요. 자, 그래서 1억 6,500만 원을 받아먹고서 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당연히 인터뷰 대가가 되겠죠. 그리고 인터뷰 대가 플러스 1억 6,500만 원은 일종의 김만배 대선 공작 활동비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지금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이 검찰에서는요, 이 시장님하고 김만배를 모두 다 배임 수증제 혐의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제 검찰에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9월 달에 이 압수수색은 이 한상진 기자 한 명의 그 데스크, 이 책상만을 지금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오늘은 이 김용진 대표에 대한 주거지만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자, 왜 뉴스타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안 하냐? 저는 그래서요, 이거 한상진 기자 한 명, 그 다음에 이 김용진 대표의 주거지 이렇게만 하지 말고 뉴스타파 본사 좀 사무실 몇 개를 특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김용진 대표 사무실 전체를 좀 압수수색하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뉴스타파 이 사무실이 도대체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뉴스타파 본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필요할 수 있어요. 왜? 증거인멸을 갖다가 당연히 하죠. 아니, 뉴스타파가 바보입니까? 뉴스타파가 얼마나 또 이 심층 취재 탐사보도를 주로 전문으로 하는 이 보도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어떤 형태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뉴스타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범행의 범죄 행위의 이 핵심 범죄 내용 중에 하나는
증거 인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이재명과 관계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추적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제 뉴스타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까지 넓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단결로 하겠죠. 처음부터 하면 또 얼마나 언론 탄압이라고 난리가 나겠어요. 그러면 또 이제 지금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이제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넘기는데 방통위원회에 대고 얼마나 민주당이 또 탄핵 운운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은 이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그리고 집행은 천천히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압수수색을 가지고 나온 그 분석 결과 그리고 이제 관련자들의 소환 진술 이런 거가 다 모아지면 뉴스타파 본사 또는 플러스 알파의 지역의 대서까지도 대대적으로 수사는 확대될 개연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김만배가 이제 문제하잖아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 김만배는요, 그러니까 작년 9월 21년도 재작년이 되겠습니다. 벌써 21년도 9월 15일 날 전화를 수십 군데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에 도망가 있던 남욱한테 6번이나 전화를 해 대는 겁니다. 6번 전화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과 관련이 없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쪽으로 화살을 돌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 지금 민주당의 불똥이 떨어졌잖아요. 민주당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아니고 문제는 국민의힘에 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의 출발은 국민의힘 쪽에 있다. 이런 판으로 이 프레임을 끌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 조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9월 15일 날 당시 YTN 기자였던 배상준 기자한테 5차례나 통화를 한 거예요. 배성준 기자, 죄송합니다. 배성준 기자한테 5번이나 통화해가지고 똑같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 개선반들과 상의해서 여론을 다 뒤집을 거니까 그리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 너도 내가 여론을 뒤집어갖고 이거는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거야. 그리고 이재명이가 몸통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이야. 이런 쪽으로 몰고 가니까 너도 알아서 그쪽으로 몰고 가라. 이런 지금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재단 100억짜리를 인수하려고 했던 것이고 법률신문 인수까지도 전부 다 대선 공작을 위해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재단 여기 신앙림을 이사장 앉히고 그리고 법률신문을 인수하는데 또 이 권순일을 동원해서 자문을 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컨대 그런 법률신문 인수하면 권순일 대법관 거기다 고문 앉힐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사장 앉혀도 되고 그러한 거대한 공작을 꿈꾼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 부분과 관련된 이제 수사가 일파만파로 이제 커지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이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TV가 이 매트릭스 리서치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 핵심은요. 신당 창당, 국민의힘 지지층이든 민주당 지지층은 신당 창당을 별로 안 좋아하고 특히 중도층에서도 반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는 탁 빠졌고요. 내년 총선은 민주당 쪽 후보, 즉 심판론 쪽으로 힘을 싣겠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간략하게 분석을 해드리겠는데요. 우선 신당 창당이 완전히 떴다방, 그렇죠. 송영길 떴다방, 조국 떴다방, 그 다음에 이제 양양자 떴다방, 금태섭 떴다방이 지금 널려 있어요. 뭐 당연히 이준석님도 들어가죠. 자, 그래서 신당 창당 지지하느냐 그랬더니요. 지지 의사가 없다가 68%, 있다는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당이 창당됐을 경우에 내년에 신당을 지지하겠느냐? 지지하지 않는다가 60%, 지지한다는 29%가 돼요. 그래서 지지한다가 29%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29%나 된다. 왜냐하면 29%를 지지한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요. 만약에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그대로 갈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비례대표 의석수가 이 신당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신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층을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77%고 민주당에서는 70%가 지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념 성향별로 본다면요. 보수층에서는 74%가 지지하지 않고 중도층은 63%, 그리고 진보층은 69%가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보수와 진보로 양갈래로 딱 지금 갈라져 있다. 요거를 단적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당 지지층과 관련해서 신당 지지하지 않는다가
보수가 74, 진보가 69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보는 민주당을 밀고 그리고 보수는 국민의힘을 민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도층이 63%가 반대한다. 이것이 상당히 정치적인 함의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험지 출마와 관련해서는 51%가 지지하고 39%가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험지 출마를 56% 찬성, 그리고 이제 평균보다 5%가 높아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51%가 험지 출마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33%가 긍정, 부정이 60%. 그래서 이 직전 조사에선 11월 4, 5일, 한 달 전이 되겠죠. 여기에서 보면은 윤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4%가 떨어졌어요. 네, 4%가 떨어졌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내일 선거라면 누구한테 투표할래? 그랬더니 민주당한테 투표하겠다가 36%, 국민의힘이 3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 정도 차이면은요, 상당히 큰 차이로 민주당이 좀 우세하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한동훈 장관인데요. 이 한동훈 장관,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국민의힘 정책의총에 참여를 합니다. 자, 이 장관들이 정책의총에 참여하는 거는요, 종종 있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거는 아닙니다만, 이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비중과 영향력을 감안해 볼 때 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정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법무부 중요 정책 과정 중에 하나, 그러니까 2023년도 5대 핵심 추진 과제 중에 하나가요, 이민청 설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윤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민청 왜 설립하려고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출발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대한민국 인구 절벽이 왔다 이거. 인구 절벽이 오니까 고급 인력도 모자라지만은 이 낮은 그 일선 작업 현장의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국내에서 우리 대한민국 순수 우리 인구로서 이 커버가 안 되니까 외부에서 유입해야 되잖아요. 이게 다 외부에서 유입하는 게 외국인이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우선 그 주거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직업의 일자리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노동력, 외국인 노동력 공급하는 문제, 그리고 불법 체류를 엄단하는 문제와 관련된 임무 수행이 이민청의 기본 이 기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외국 인력으로 일선 부족을 대응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민청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타임 스케줄을 보면은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금년 안에 마치고, 그리고 국회와 세부 논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의 이번 이민청 설립과 관련된 국회 주요 현안 보고 이 정치적인 의미, 왜 그러냐면 요즘 지금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지방을 순시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지방 순시와 관련해서 이제 이 범죄 이 중요 그러니까 이제 중범죄 피해 유족들 이런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학 관련 연구기관 이런 데를 또 방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총선 출마가 그리고 이제 완전히 가시권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제 장관으로서의 마지막 이 정책 행보를 많이 해서 대중들의 지지 기반을 좀 넓히려고 하는 이 일거수, 그러니까 양수 겹장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러면은 다른 장관들의 경우는 언제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 정책의총에서 입장을 밝혔느냐? 지난 6월 달에는요,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반도체와 관련된 특강을 진행했고요. 지난 3월 달에는 원희룡 장관이 노후 계획도시 정비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또 이 기자들하고 또 일문일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된 또 이 질문이 쇄도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 기조는 딱 나와 있죠. 예, 출마를 한다 이렇게 설명은 안 했지만은 출마하는 걸로 비춰지는 해석되는 이런 발언과 행보는 이미 이제 충분하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이 한동훈 장관 이 발언 중에 내년도 험지 출마 이와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이 원희룡 장관,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도 이제 이번에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국토교통의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에 저의 유불리나 울타리만을 고수할 생각은 나부터 버릴 것이다. 혁신은 말보다는 행동이고 남보다 나부터가 중요하다. 예,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개항을 출마 관련해서는요,
특정 지역 형태를 지금 정해놓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헌신,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힘든 일이라면 더 앞장설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한동훈 장관의 오늘 의총, 지금 참석 문제와 관련된 뉴스를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에는요, 이 조국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은 움직이면 사고를 일으켜요. 자, 조국이가 지금 요거를 먼저 제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조국이가 어제 말이죠, 5.18 묘지를 참석했어요. 5.18 묘지를 가가지고 이제 참배를 했는데, 요때 내놓은 메시지가 이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잘못된 오자가 있는 거예요, 오자. 자, 5.18 정신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고희 잠드서서. 그 12월 5일 조국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희입니까? 야, 저도 무슨 오자 많이 내요. 저도 오자 내는데, 오자를 저는 이제 이게 공식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물론 공식 행사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조국의 어제 지금 5.18 묘지 참배는 우리가 중요한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보일 때 지금 뭐 민주진영이든 아니면 우리 보수진영이든 5.18 묘지를 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아주 상당한 공식성이 있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에서 오탈자를 낸다. 이거는 정신머리가요. 정신머리가 잘못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지금 높이 국민을 존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 존중 이사가 전혀 없다. 왜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주권 재민. 그렇죠? 주권 재민의 원칙. 이건 가장 출발점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해야 되는데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도 이 오탈자 이런 것도 하는 거. 성의가 없는 것이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 오탈자가 나올 수 있는 일입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문제다. 그래서 이제 5.18 묘지 방병록에다 쓴 이게 글이 또 이 화근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18 민주묘지를 찾은 것은 2019년도 이후에 4년 만에 이제 어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5.18 기념식에 문재인하고 같이 참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4일날 이제 광주에서 이 광주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북 콘서트를 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현재와 같은 신건부 독재 체제가 종식되어야 하고 그걸 통해 추락하고 있는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돌 하나는 들겠다. 이게 이제 최소한도 출마하겠다는 얘기고요. 출마 이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조국이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신건부 독재 체제 종식 이거 아니에요? 여기를 위한 이 결기를 보이기 위해서 5.18 묘지를 갔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 김이 팍 센 것이죠.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본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